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아이와 엄마의 이야기예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공감 워크숍에서 여성 S가 편지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왔다. 딸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경계선 지능으로 장애 3급입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같은 담임 선생님과 3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3 수학여행을 아이와 함께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이틀 동안 선생님은 A 학생의 손을 거의 자석처럼 붙들고 다니더군요. 칭찬은 물론 물까지 떠먹여 주었습니다. A 학생은 여느 학생들과 똑같이 건강한 신체를 가졌고 돌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순하고 얌전했습니다. 수학여행 이틀 동안 예전에 딸아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A 손만 잡고 다녀. 우리를 차별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오히려 선생님을 두둔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 가서 이틀 동안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화가 치솟았습니다. A라는 학생을 특별하게 돌봐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아봤지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차별에 엄마의 무지함이 더해져 그간 딸아이가 느꼈을 상처가 목구멍을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지각을 하고 일기도 안 써왔다는 이유로 오매불망 기다리던 체험학습을 혼자만 못 가는 벌을 받았습니다. 특수반 친구들은 다 갔는데 혼자서 일반반에서 생활을 하고 온 그날 밤에 딸아이는 자다가 악 소리를 지르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사회성 훈련을 받던 소아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2달 보름 동안 먹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못하고 쏘가리만 했을 딸아이가 떠올라 생각하면 가슴이 부르르 떨려옵니다. 내가 아이의 말과 감정을 무시한 게 아니었나? 우는 게 안쓰러워서 달래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미안하고 가슴이 쓰라립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선생님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제가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운 대로 내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그간 상처받았을 아이가 편안해질까? 엄마의 죄책감과 화는 어떻게 표출하는 게 좋을까? 교사에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을 확인했으니 교사를 찾아가 왜 부당하게 학생들을 대했는지 묻고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혹시나 아이가 더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교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학교를 옮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헤어지는 게 쉬울까? 세 번째, 그간 학교에서 상처받았던 상처에 대해 아이에게 느낀 대로 얘기를 해보라고 하겠다.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얘기를 끄집어내서 아이가 다시 악몽에 시달리거나 더 심한 고통을 겪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 먼저 엄마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사과하면 엄마 마음은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까?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엄마 탓으로 돌리지 않을까? 부모의 권위가 손상돼서 앞으로 부모의 말이 아이한테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호하고 돌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딸, 교사, 학교,
나. 당연히 딸에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한다. 딸은 미성년자고 장애가 있고 피해자다. 엄마의 죄책감이나 교사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무엇보다 엄마가 아이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엄마가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 그때 네가 한 말이 다 맞았어. 그때 네 말을 믿지 못하고 선생님 편만 들어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충분히 사과하고 난 후에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네 마음은 어땠니? 라고 묻기 시작해야 아이가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다. 엄마가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았어. 선생님이 걔만 예뻐할 때 너는 어땠니? 대답을 잘 못하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줘야 한다. 친구나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었니? 걔가 미웠어? 때려주고 싶진 않았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된다. 그런 나쁜 질문을 하는 건 네가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도 괜찮아. 그만큼 네가 힘들고 억울했겠다는 걸 엄마가 알아준다는 의미다. 엄마가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간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는 실질적인 2차 가해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상처를 말했을 때 자세히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생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보다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더 아팠을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부터 얘기하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건너뛰는 행위다. 그래서 엄마의 사과가 먼저다. 꼭 필요하다.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라 온 체중을 실어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다시 자기 마음을 열고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 엄마의 질문은 그래서 나쁜 질문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정서적 부축입니다. 네가 어떤 나쁜 상상을 했어도 이제 엄마는 그 마음을 알 것 같다는 수용이다.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뒤늦은 응원이다. 벌을 받아 일반 반에 가서 종일 있었던 날 밤에 아이가 악몽을 꾸었고 소아정신과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날 일반 반에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줘야 한다. 자세히 묻고 듣다가 궁금하면 더 자세히 묻고 몰랐던 일, 몰랐던 아이의 감정이 나오면 그랬구나. 네가 그때 엄마한테 말했던 건데 내가 무시했었구나. 다시 사과하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그 과정은 아이의 존재 자체에 엄마의 눈길을 비로소 포개는 행위다. 내가 너에게 주목하고 있고 함께 마음을 쓰고 있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런 때는 질문이 곧 메시지다. 뭔가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해주고 충조평판을 날리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다. 그런 때의 충조평판은 이런 절박한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아팠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다. 아팠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다. 정설로 믿는다. 아니다. 아이도 예전에 상처받았을 때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몰랐겠지만 엄마에게 거부당해서 얘기를 더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상처를 떠올리고 말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상처가 거부당하는 느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아픈 것이다. 상처를 말하는 일이 더 큰 고통과 상처로 이어졌던 경험 때문에 힘든 것인데 그걸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 당사자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오판한다. 반복하자면 아팠던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 얘기가 외면당하고 공감받지 못해서다. 거기에 더해
내 고통이 충조평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다.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파서 못 꺼내는 것이 아니라 꺼낸 고통 위에 소금이 뿌려졌던 경험이 상처를 꺼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 상처를 다시 꺼내기가 어렵다. 심약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 안전하다는 느낌만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 얘기보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어서다. 공감을 받고 털어내야만 머릿속에서 자기 상처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아픈 기억의 습격 속의 삶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서다. 딸에게 이제 엄마는 그때 상처를 다시 주었던 그 엄마가 아니다 라는 걸 적극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 상처를 얘기하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 법칙으로 굳어지면 그 사람은 치유의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도 다 걷어들이는 상태가 된다. 사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건 원래의 상처 그 자체보다 그 상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받는 2차 트라우마다. 1차 트라우마가 총을 맞은 것이라면 2차 트라우마는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것이다. 부모의 사과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워크숍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결론부터 말하자 단언컨대 부작용 같은 거 없다. 부모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평생 자식을 고통스럽게 한 늙은 부모가 어느 날 자식에게 지난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자식은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부작용이 있겠는가?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나? 아니면 나약해진 부모를 확인했으니까 그때부터 마음껏 부모를 우습게 보겠는가?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니 지금껏 받았던 상처와 고통이 떠오르면서 분노가 폭발하겠는가? 아니다. 정반대일 것이다. 눈물이 펑펑 흐를 것이다. 평생 원수였던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부모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부모를 용서하고픈 마음이 들 것이다. 부모의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평생 엇나가며 폭발하는 사람은 봤어도 사과를 받고 나서 엇나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용서받기 어려울 만큼 심한 폭력을 휘둘렀던 부모라도 자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자식은 마치 자존심이 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을 돌린다. 부모에게 연민을 느끼고 깊은 위로를 받는다. 붙들려 있던 자신의 상처에서 그때서야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한다. 진심 어린 사과란 그런 힘을 갖는다. 부작용은 전혀 없다.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건 오해다. 어른이 사과하면 아이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어른의 권위가 손상이 돼서 그 다음부터 얘기가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추측도 부질없다. 게으르고 습관적인 생각이며 잘못된 생각이다. 온 체중을 실어 아이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심으로 사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가 진짜 너한테 미안해. 딸,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엄마, 아니야. 엄마가 오늘 진짜 너무 화났어. 수학여행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때 네가 얘기했을 때 제대로 듣지 않은 게 너무 미안해. 숨이 막힐 정도로 화가 나고 미안해. 온 힘을 다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 어색하거나 당황해서 아이가 말을 돌리거나 피하려고 해도 그러지 않도록 하고 아이가 알아들었다고 느낄 때까지 엄마가 말해야 한다. 부모인 내가 자식을 사랑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느껴야 사랑이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난 사과했어가 아니라 엄마인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아이가 느끼고 아이 마음에 스밀 때까지 해야 진짜 사과다.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붙들고 앉아서 다시 정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엄마 마음이 이런 거야. 진짜야. 너한테 진짜 미안해. 사과한 이후에 아이에게 힘들었던 지난 일들을 그때부터 자세히 물을 수 있다. 물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 상처에 연고가 스미듯 치유가 시작된다. 상황을 파악한 후 학교로 항의하러 바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따지고 싶을 만큼 엄마는 지금 화가 나. 선생님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선생님이 잘못했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아이에게 말해줘야 하는 것이다. 엄마의 이런 마음을 아이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학교로 달려가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 우선이고 더 강력하게 아이를 안정시킨다. 그러지 않고 엄마가 먼저 학교로 뛰어가면 아이 마음에 앞으로 학교 생활에서 짐이 하나 더 얹혀지고 불안만 가중된다. 아이 마음을 먼저 보듬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선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없다. 아이가 편안해졌다면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학교를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엄마는 내 편이라는 느낌을 가진 아이와 엄마 사이에 안정적인 공감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힘든 과제들은 함께 겪으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런 같은 편 인식은 둘의 일상을 더 탄탄하고 편안하게 만든다. 그만큼 에너지도 비축된다. 엄마 S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딸과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에게 선생님이 차별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해 줬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아서 미안하고 너의 마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생님 편에 서서 얘기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너의 말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할게. 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다음 날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마음의 자물쇠도 열고 빗장도 열었습니다. 부당하고 강압적인 선생님의 지시를 제게 고발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야기하다가도 아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갈라질 땐 가던 길을 멈춰서서 엄마의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해 줬습니다. 함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서서 계속 말하도록 놔뒀습니다. 두 눈을 바라보며 아이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이렇게 많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구나.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아이의 얘기를 들으며 저는 머리를 맞은 듯 무겁고 목이 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들어주면서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솟구쳐 몸속까지 데워주는 것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선생님에게 혼날까봐 무섭다며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화가 너무 치밀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을 만나서 차근차근 잘 얘기할 테니 걱정 말라고 여러 차례 안심을 시키고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이 말과 제 마음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서 저도 순간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론 그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년 반 동안 아이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었을 텐데 엄마인 나는 선생님이 잘 돌봐주시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눈뜬 장님처럼 지낸 것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우리 딸이 선생님께 밉보일까봐 내가 선생님에게 이상한 엄마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무지몽매함이 너무 속상합니다. 딸의 선생님께 아이의 마음이나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기가 왜 이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내 느낌, 내 마음을 용기를 갖고 적극 표현해 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딸아이와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딸에게 사과해도 된다고 믿었고 딸이 옳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녀에게 박수를 보낸다. 딸도 옳고 엄마도 옳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